오늘 아침 트라이스테이트 대다수 지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업스테이트 뉴욕에서는 2피트가량의 올겨울 들어 첫 번째 폭설이 내렸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대선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는 증오 범죄를 중단시키겠다며 이민자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뉴 밀레니엄 뱅크가 본점 이전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브런스윅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포트리로 본점을 옮긴 만큼 앞으로 한인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8일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는 제43주년 뉴욕 한인 봉사센터 연례 기금 모금 만찬 행사가 3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뉴욕시가 SAT 시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SAT 응시료를 시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트라이스테이트의 대다수 지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풍랑주의보는 오늘 밤 10시까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에 발효 중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 초속 8m에서 13m의 바람이 지속될 것으로 봤으며 최대 초속 22m까지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오전 업스테이트 뉴욕에서는 2피트가량의 올겨울 들어 첫 번째 폭설이 내리는 등 트라이스테이트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주 빙햄튼, 밤새 내린 폭설이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뉴욕 로체스터에서도 올겨울 첫눈이 쌓였습니다. We're trying to dig out, get my wife to work this morning. And how's that going? It's a little bit slow, but I have some help, so that's good.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부터 업스테이트 뉴욕의 로체스터로부터 아이론덱스에 거쳐 14인치에서 23인치가량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더욱이 이 지역에 눈과 함께 최대 초속 22m에서 29m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 올겨울 매서운 첫 눈폭풍을 실감나게 했습니다. 눈폭풍이 강타한 뉴욕주는 불과 이틀 전인 지난 토요일 낮 기온이 63도를 기록하는 등 따뜻한 늦가을 날씨를 보여 하루 사이에 급변한 날씨에 시민들은 당황했습니다. I know we were talking about that yesterday, and now we have this much snow. It's hard to believe.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서는 오늘 오전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뉴욕을 포함한 동부 곳곳에 올해 들어 첫 겨울 한파가 불어닥쳤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욕 주지사가 대선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는 증오 범죄를 중단시키겠다며 이민자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후 뉴욕주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우려하면서 경찰 증오범죄 대응팀 신설, 주인권법 강화, 이민자 법무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제는 비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행동에 들어갈 때가 됐다며 주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증오범죄에 대응해 특별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송을 당한 이민자들이 법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기금을 창설하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차별과 따돌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주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 캠퍼스에서는 이민자 학생이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조만간 뉴욕주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이들의 권리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뉴욕에서는 혐오 범죄 건수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주립대 제네시오 캠퍼스의 기숙사 벽에는 트럼프 글자와 함께 나치 문양인 스바스티카가 스프레이로 새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브루클린의 한 공원 난간에서는 흰 스프레이로 쓴 스타스티카와 트럼프에게로라는 구호가, 또 롱아일랜드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는 100일 우월주의 단체인 큐클럭슨 클랜 KKK를 홍보하는 전단들이 각각 발견됐습니다. 스타스티카 문양은 주 뉴욕주 버팔로 그리고 맨해튼의 지하철역에서도 등장했는데 버팔로에서는 트럼프의 선거 구호를 패러디한 미국을 다시 하얗게라는 인종주의적 구호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인권단체인 남부
빈민법센터가 대선 다음 날인 9일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증오에 따른 괴롭힘과 협박 건수는 700건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 밀레니엄 뱅크가 본점 이전 행사를 가졌습니다. 뉴 브론스윅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포트리로 본점을 옮긴 만큼 한인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나리 기자입니다. 한인 자본으로 인수한 지 2년 반 만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뉴 밀레니엄 뱅크가 포트리로 본점을 이전하고 본점 산하 지점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새로운 지점의 제닐리 지점장은 이번 이전과 개점으로 많은 한인들이 론 클로징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허홍식 행장은 모든 은행들이 SBA 론이나 홈 모기지를 신청할 때 본점이 결정하는 만큼 본점과 지점이 함께 있는 것은 고객들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설명하며 뉴욕과 뉴저지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트리의 본점을 이전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뉴 브룬스윅에 본점이 있었는데 사실상 뉴욕에 우리 한인 사회 우리하고 또 포트리 버겐 카운티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의 이제 영업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점이 그 중간에 위치한 여기 포트리에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지점도 같이 개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특히 대출 손님들이 이제 론 클로징 같은 거 하시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부차도 오픈하고 여러 가지 편합니다. 허홍식 행장은 SBA 뉴욕 지부에서 SBA 대출 금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소감도 밝혔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SBA 뉴욕 지부에서 이제 골드 어워드를 받았는데 SBA는 저희들이 금년 한 6,500만 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계속 또 우리 SBA 팀 또 잘 교육도 시키고 손님들하고 또 좀 가까이 되는 그런 은행이 발전시키고 뉴 밀레니엄 뱅크는 올 한 해 96건, 6,807만 6천 달러의 SBA 론 실적을 기록해 미국 전체 은행 65위, 뉴욕에서는 5위를 차지했으며 대출금 기준으로는 88%, 융자 건수 기준으로는 132%라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 밀레니엄 뱅크는 간소한 서류와 신속한 프로세싱을 모토로 이번 달 홈 모기지 융자도 시작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지난 18일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린 제43주년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연례 기금 모금 만찬 행사. 이 자리에는 지난 시간 비영리 기관으로서 한인 사회 내 차곡차곡 입지를 다져온 뉴욕 한인 봉사센터의 수고와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는 300여 명의 한인들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KCS는 올해 행사를 한인 1세대 업적을 2세대로 잇는다는 의미를 담아 고귀환 정신을 받들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머지않은 시점에 퀸즈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센터 이전을 앞두고 있는 KCS는 올해가 갖는 의미는 더욱더 특별합니다. KCS가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고 또 이제 새로운 건물로 이주해 들어가면서 더욱더 많은 활동하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이 성황리에 개최되는 이 젊은 분위기처럼 KCS가 앞으로도 우리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날 KCS의 연례기금 모금 만찬 행사에는 데이빗 패터슨 전 뉴욕 주지사가 기조연설을 했으며 특별 게스트로 가수 현이 참가해 기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만하탄에서 2세들이 주축으로 매년 만찬이 열리고 있는데 2세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또 자신감을 갖고 한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만찬이 되고 있습니다. 그 2세들은 이제 많이 그 인버브하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2세들하고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KCS는 고 안유힐 보고파 그룹 회장의 올해의 봉사상을 윤영재 KCS 100년 기획위원장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안 회장은 생전에 퀸즈 칼리지 재외 한인 연구소 등 한인 주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윤영재 KCS 100년기획위원회 회장은 지난 2006년도 처음으로 베이사이드의 새 커뮤니티 센터 추진을 이끈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SAT 시험 응시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SAT 응시료를 시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11학년 학생들은 무료로 SAT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관련 프로그램을 SAT 스쿨 데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오다 내년부터 전 학교로 무상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의 운전면허 정지 규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이 운전면허 정지 30일 전에 미리 운전자에게 이를 공지해 티켓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차 위반 등 티켓의 벌금을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뉴저지주 차량국에서는 아무런 공지 없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주 3명의 내각을 확정지은 가운데 나머지 자리의 내각도 인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인 미셸 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주말 내내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각 행정부 장관과 주요 내각 인사 후보들을 차례로 만났는데, 리 전 교육감과 그녀의 남편인 케빈 존슨 세크라멘토 시장이 이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미셸 리 전 교육감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워싱턴 DC 교육감을 지내면서 강력한 교원 평가제를 도입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또 교육감 자리에서 내려온 뒤엔 스튜던트 퍼스트라는 비영리 교육재단을 설립해 교육개혁운동을 벌여 미 교육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각기 다른 3개 주에서 경찰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인 어제 하루 동안 4명의 경찰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미주리주와 플로리다주, 텍사스주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에서 근무하던 경관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오전 11시 40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경관이 지나가던 차량을 갓길에 세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경관은 해당 차량을 세우도록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교통 위반 딱지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교통 단속에 적발된 남성이 경찰차 뒤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경관에게 다가온 뒤 경관의 머리에 총을 저격했습니다. 사건 직후 용의자는 즉시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2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해온 50세의 경관은 사망했습니다. 샌안토니오 경찰국의 윌리엄 맥머너스 국장은 이 사건에 대해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경찰에 대한 매복 조준 사격 등의 범행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en the suspect reached the driver's side door, he fired a gunshot toward Detective Marconi, striking him in the head.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인근의 글래디스턴에서도 오전 10시 30분 경찰관 1명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세웠다가 총에 맞았고, 오후 7시 30분에는 같은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46세 경찰관이 경찰차를 교차점에 세우고 앉아 있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두 용의자는 사건 직후 그대로 달아났다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각각 사살됐습니다. At least 2 shots came towards the officer from that car that he can only describe as a silver car right now. The officer says he saw the muzzle flashes and felt the glass breaking in his window as the shots came through and struck him in the head. 피해 경찰관들은 병원에 입원 중이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 걸프 해안가의 세니벌에서도 경찰이 총에 맞았는데 어깨에 총알을 맞아 다행히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집에서 체포돼 현재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7월에는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즈에서 이런 경찰 저격 총격 사건이 발생해 각각 5명과 3명이 사망했고, 지난 11월 2일에는 아이오와주의 디모인에서도 경찰 2명이 매복 공격에 사망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펜실베니아주에서도 2명의 경찰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전 사제들에게 낙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자비의 희년에 사제들에게 한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무기한 연장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어제 자비의 희년이 공식 종료됐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자비와 불쌍함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교황은 순수한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도 죄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은 1세기부터 낙태를 자동 파문에 이르는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 죄는 낙태를 한 여성뿐만 아니라 낙태 결정을 도운 배우자와 수술을 실행한 의료진을 비롯해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아프가니스탄과 프랑스에서는 테러 관련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는 이슬람 시아파 사원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나 적어도 30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8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날은 시아파의 주요 추모일인 아슈라의 마지막 날로 종교 행사에 많은 신도가 참석한 탓에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아직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조직은 없으며 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범인은 신도들 틈에 섞여 있다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테러를 기도한 용의자 7명이 체포됐습니다. 베르나르 카즈누에브 프랑스 내무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주말 마르쉐이유와 스타라스 부르에서 체포됐으며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모로코, 아프가니스탄 출신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상당 시간 테러를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테러 표적을 어디로 삼아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선 이미 대중화된 차량용 블랙박스. 최근 뉴욕주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할 때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뉴욕 시민들의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한국에선 보편화돼 사고 시 목격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블랙박스. 최근 뉴욕에서도 차량용 블랙박스가 운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이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 소유주에게 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그 블랙박스, 미국에서는 대시캠이라고도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걸 차에 장착하면은 5% 그 보험 인센티브가 주게끔 그렇게 이제 상정을 올렸어요. 한국도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대중화가 된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블랙박스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아니면 자동차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벌써 인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에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내 블랙박스 장착이 교통사고 시 영어로 충분한 상황 설명이 어려워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고가 미국 10대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면서 10대 자녀가 운전할 첫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해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블랙박스 구매 시 화질과 화상도 등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비자들께서 가장 유의하고 사셔야 할 점은 그 블랙박스라는 게 가장 기본에 충실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영상이 찍혀서 저장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영상이 저장이 되려면은 그 블랙박스의 기술력과 그 화질과 그 화성도라든지 그다음에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그런 걸 잘 따지셔서 사셔야 되는데 이 밖에도 소비자들은 블랙박스 구입 시 워런티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파워볼 당첨금이 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9일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3억 5,900만 달러까지 오른 것입니다. 다음 추첨일은 23일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이어갑니다. 야권이 한국 시간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드에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검찰이 전날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 공모자로 명시한 것을 계기로 새누리당의 비박계와의 공조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하야 불가를 외치고 검찰 수사까지 거부하면서 말 바꾸기를 한 상황에서 강제적인 퇴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야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하지만 탄핵안의 국회 통과와 헌법재판소 판단이라는 쉽지 않은 관문이 남아있어 자진 사퇴 압박을 계속해 나가면서 탄핵 발의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탄핵안의 국회 가결을 위해선 국회 제적위원 3분의 2인 최소 200명 이상이 필요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또 설사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도 이를 진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엔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자문위원 연결합니다. 민권센터는 억압을 당하고 소외받고 있는 이민자들을 살피고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초강경 이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민권센터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염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 시절에 상당히 반이민 정책을 그 공약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 과연 어떠한 이민 정책들이 실시될지 거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권센터는 일단 그 트럼프 그 당선자가 그 후보 시절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들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이민자 커뮤니티로서는 다시 한번 커뮤니티가 단결해서 그 반이민 정책에 맞서는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시급한 우려 중에 하나는 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정책인 다카의 존폐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권센터 입장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지금 가장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기존에 실시하던 서류 미비 청년,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의 향배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갱신해야 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것이 좋고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 그리고 차후에 갱신하셔야 될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후에 정책 향배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민권센터에 연락하셔서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각자의 처지에 맞도록 맞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서류 미비자들이 당장에 추방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염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에 상당히 반이민 정책을 공약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 과연 어떠한 이민 정책들이 실시될지 거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 민권센터는 일단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반이민 정책들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이민자 커뮤니티로서는 다시 한번 커뮤니티가 단결해서 반이민 정책에 맞서는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권센터의 향후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예, 일단 저희는 두 가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어떠한 반이민 정책에도 반대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금명간 혹시 이민 단속이나 그런 걸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의 문제 등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커뮤니티 포럼을 또 개최할 예정이고요. 현재 다카를 수여하고 계신 분이나 또는 이민 신분 변경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들 서비스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월 21일 날 트럼프가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텐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정책 사안들을 보고서 저희들은 이민자 권익 옹호 차원의 활동과 그리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병행해서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자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11월 2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몸에 불이 붙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오후 3시 45분경 브롱스에 위치한 자신의 웹스터하우스 아파트 한 욕실에서 온몸에 화재를 입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약혼자,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여성은 요리를 한 뒤 화장실로 갔고 잠시 뒤 주방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아들이 화장실로 가보니 이 여성의 몸에 불이 붙은 채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약혼자가 황급히 그녀의 몸에 물을 끼얹었지만 이미 몸의 70% 이상이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여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이 여성의 몸에 불이 붙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부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뉴저지 리치필드 인근에서 어제 오전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27살 남성으로 보이며 리치필드 우체국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리치필드 브로드 애비뉴의 700블럭입니다. 용의자는 현재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살인 동기나 살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경찰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사이 브롱스 한 아파트에서 19살 남성이 총상을 입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12시 30분경 폭스 헐스트 사우던 블루버드와 웨스트스터 애비뉴 부근에서 일어났으며 19살 남성이 침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의 엄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몸에 총 2발을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탄피는 발견됐으며 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자세한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경찰이 브루클린에서 88살 여성을 기습가격해 땅바닥에 밀친 여성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쯤 브루클린의 한 델리 가게 앞에 서 있던 88살의 여성 뒤로 한 여성이 다가와 이 여성 노인은 바닥에 밀친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 노인은 손목에 골절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여성을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로 보고 있으며 안경을 착용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미 동남부 8개 주에 걸쳐 한 달 이상 이어진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테네시, 켄터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등 동남부 8개 주에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11만 9천 에이커의 임야가 전소됐습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79.5%에 달하는 넓이입니다. 국가가 분열됐다고 느끼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최근 23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발표했습니다. 갤럽은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9일부터 16일 사이에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 미국이 분열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7%였으며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가 실시된 1993년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종료 전에 금융 규제를 강화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행정부를 접수하게 된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일부 규정 도입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금융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제45대 미 대통령에 취임해도 부인 멜라니아는 아들 학교 문제 때문에 백악관에 살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트럼프 정권 인수팀 관계자들을 인용해 멜라니아가 내년에도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 타워의 펜트하우스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0살 아들 베런이 학교 중간에 전학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공군이 심각한 조종사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닷컴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최근 텍사스주 랜돌프 공군기지에서의 간담회를 통해 미 공군 조종사들의 민간 항공사 대거 이직으로 전력 차질이 불가피한 것을 우려했습니다. 미국에서 모바일이 온라인 쇼핑 수단으로서 데스크톱을 처음으로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츠는 11월에서 12월 2달간에 걸친 미국의 쇼핑 시즌에 온라인 쇼핑 사이트 방문자의 53%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 프로풋볼이 11년 만에 멕시코에서 정규 리그 경기를 개최합니다. 미 프로풋볼 사무국은 21일 오후 8시 30분 휴스턴 텍산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경기를 멕시코시티 에스타티오 아스테카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7만 6천석 규모의 이 경기장에서 벌어질 NFL 경기표는 하루도 안 돼 다 팔렸습니다. 주요 시장에서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내년 말까지 세계 700개 도시와 세금 문제에 대해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미 200개 도시와 세금 협정을 체결했으며 500개 도시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700개 도시는 에어비앤비 매출에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날씨가 언제 포근했냐는 듯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첫 폭설이 내릴 만큼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뉴욕시에 발효 중이던 풍랑주의보는 밤 10시를 기점으로 해제됩니다. 현재도 하늘에 다소 구름양 많은데요. 밤 기온은 3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려 17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고 추위로 예측됩니다. 내일은 오전 중에 찬바람 불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구름량도 오후에 점차 줄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매서운 찬 공기에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한낮은 4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은 오전 중 간간히 구름진하다 오후부터 구름량 많아져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50도에 머물겠습니다. 땡스기빙 연휴인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도 궂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잔뜩 흐리겠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급변한 날씨에 미리 겨울맞이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